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의 무려 3분의 1이 종종 엄청 졸리고 기운이 없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근본부터 알아볼까요? 죄송해요. 우선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걸 피해야 해요. 이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 수치가 치솟게 되죠.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금방 다시 내려와요. 우린 이걸 슈거 크래쉬라고 합니다. 빠르게 채워지는 에너지를 갈망하면 에너지가 솟구친 후 빠르게 추락하는 안 좋은 순환으로 이어지죠. 그래서 사실 설탕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. 배터리가 부족할 때 폰을 충전하는 걸 생각해보세요. 전원이 꽂혀 있을 땐 괜찮은데 충전기를 뽑으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잖아요? 식사와 간식에 들어있는 설탕과 가공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. 초콜릿 과자를 야채로 대체하면 낮 동안 훨씬 정신이 더 맑게 느껴질 거예요. 음식은 에너지 수준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. 칼로리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어요. 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갖고 있는 적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. 이러면 좀비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좀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10대 소년들은 하루에 약 2,800칼로리가 필요한 반면 소녀들은 2,2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.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남자는 그 수치가 2,500칼로리로 떨어지고 여자는 2,000으로 떨어져요. 단백질 또한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. 단백질은 소고기, 양고기, 닭고기 등의 육류에서 찾을 수 있어요. 유제품, 계란, 생선도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피곤하다면 카페인 섭취도 조심해야 해요. 오후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가 잠에서 깨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잠을 잘 못 자게 할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이 약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우리의 신체에 머문다고 생각하죠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전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는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은 그 2배, 즉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예요.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셨다고 합시다.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몸을 눕힐 때 카페인의 절반은 여전히 여러분 몸 안에 있죠.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 활력을 불어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는 건 새벽 4시까지 음료에서 나오는 카페인의 4분의 1이 여전히 체내에 남아있다는 뜻이죠. 이러면 분명 밤에 뒤척이게 될 거예요. 여기엔 간단한 해결법이 있어요. 점심시간 이후에는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. 다음날 기분이 상쾌하게 하려면 8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합니다. 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자야겠죠?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. 학교에 가려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8시간 동안 잠을 자기 위해 밤 11시엔 잠들어야 하는 거예요. 하지만 거기엔 잠드는데 1시간 이상 소비할 수 있다는 건 고려되어 있지 않죠. 여러분이 잠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고 그 시간을 수면 8시간에 더해주세요. 몇 주간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더 상쾌할 거예요.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에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안 좋은 생각입니다. 침대는 오로지 잠자는 공간이에요. 또 눈부신 화면은 잠드는데 도움이 안 돼요.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푸른색이나 흰색빛을 내는 화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이상적으로는 1시간보다 더 길게죠. 폰, 노트북 및 TV도 포함입니다. 화면은 뇌가 멜라토닌이라고 불리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막아서 몸이 잠을 자야 할 때를 알기가 어려워집니다. 몸은 혼란스러워하고 화면 빛을 햇빛이라고 생각하고 낮이라고 가정하죠. 그래서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침실을 전자제품이 없는 구역으로 만들어 보세요. 핸드폰 화면을 좋은 책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을 꿈나라로 더 빨리 데려다 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디오북 또한 잠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. 가능한 한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팁은 암막 커튼을 쓰는 거예요. 만약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창문을 가리게 어두운 시트나 수건을 써도 돼요.
이렇게 하면 아침 일찍부터 빛이 방으로 들어와도 여러분은 깨지 않고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어요. 아니면 그게 뭐든지 말이죠. 운동은 하루 종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. 운동도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. 여러분은 학교나 회사를 마치고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있는 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?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겠지만 약간의 운동을 해보세요. 15분만이라도 괜찮아요. 매일 체육관에 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. 매일 산책하는 걸 일정에 포함시켜보세요. 길 필요는 없어요. 왕복 30분이면 돼요. 낮에 좀 더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3개 있어요. 짧은 거리를 갈 땐 차 대신 걸어가세요.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세요. 가능하면 앉지 말고 서 있으세요. 회사나 집에서 일한다면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해보세요. 팔 벌려 높이 뛰기도 일과에 추가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에요. 전신 운동이 되고 피를 펌프질 해줄 거예요. 또 아무 장비도 필요 없어서 사무실에서 한낮의 슬럼프가 여러분을 덮칠 때도 아주 좋죠. 정해진 수면 패턴 또한 매일 더 깨어있기 위해 매우 중요해요.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. 평일과 주말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성인은 대체로 낮에 피로감이 덜하며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죠. 식물이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 몸도 H2O가 필요할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.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든 그냥 동네 가게에서 쇼핑을 하든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열심히 쌓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. 마감일이 있거나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 팁을 써보세요.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. 좋은 책을 읽으세요. 절친들과 놀아보세요. 요가나 명상을 해보세요. 온라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료 요가 튜토리얼이 많이 있어요. 명상도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앉을 조용할 곳을 찾아 편안하게 있어보세요.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세요. 또 시간을 제한해야 해요.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적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. 인터넷에 여러분을 진정시키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음악이 많이 있어요. 이 중에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든지 여러분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자, 이제 이 모든 걸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피곤하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. 음식 과민증은 당신을 매우 나른하게 만들 수 있고 에너지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글루틴, 유제품 또는 달걀 알레르기는 굉장히 흔해요. 또 비타민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. 시금치, 브로콜리, 붉은 육류, 칠면조에서 철분을 얻을 수 있어요. 비타민 D는 주로 버섯, 기름진 생선, 해산물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햇빛에서 얻을 수 있어요. 우유, 달걀, 그리고 소고기는 B12의 훌륭한 공급원이죠. 만약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라면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 보충제를 찾을 수 있어요. 그거면 될 거예요.